키워드 같은 부분은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니까 검색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찾으려고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을 하셨으면 그게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그게 사람들이 키워드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많이 노출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만 생각하면 노출이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산으로 가요. 왜 그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니까 내 제품으로 올 확률도 높다. 플러스 거기서 내가 1등을 먹으면 많이 판매할 수 있겠다. 결국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고 어달라요. 그 있죠. 친구 중에서도 똑같이 헤어졌어요. 너무 슬퍼. 근데 친구가 위로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밉상인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얘기를 해주면 고마운 애가 있잖아요. 항상 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소비자가 많이 검색을 하니까 이걸 된다. 결국에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눈치 싸움. 소비자가 뭘 좋아하나 생각해서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닭등, 두 번째 최저가. 닭등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양으로 밀어붙이자는 전략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익을 내서도 닭등을 안 하면 떨어져요. 왜냐면 내가 감각을 깨우친 게 아니라 양으로 밀어붙이니까 양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최저가 전략. 근데 최저가 전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저렴한 걸 구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메리카노예요. 스타벅스 갈 거예요? 동네 커피집 갈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은 사람의 취향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어디 갈까요? 스타벅스? 그죠? 음, 최저가를 안 따르잖아요. 왜 그럼 스타벅스에 가요? 그냥 브랜드? 그러니까 뭔가 커피가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스타벅스가 주는 그런 공간? 음, 만약에 개인 커피는 약간 고즈넉하고 약간 미니멀하고 그런 느낌이고 스타벅스는 음, 뭔가 뻥뻥 뚫려 있고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고즈넉한 거를 좋아하면 그쪽 카페를 가는 거고. 그런 걸 좋아하면 그 스타벅스에 가는 거죠. 근데 너무 지금 사람들이 최저가에만 꽂혀 있어요. 너무 개인 카페를 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벤에 옛날에 있었을 때 혹시 음, 카페벤에 들어보셨어요? 카페벤에는 진짜 편의점보다 더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벤의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라졌잖아요. 저 카페벤의 빙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최저가만 몰리면 안 돼요. 스타벅스처럼 매력 있는 곳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싸게 싸게 후려치려다 보면 매력 있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매력 있는 아이템을 사업자는 구매하는 거예요. 물론 싼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싼 것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최저가에만 빠지면 싸게밖에 못 팔아요. 그러려면 아이템을 매력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매력적인 것 아이템을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선물해 줄 때를 떠올리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센스 없는 남자친구는 그냥 액세서리 사줘요. 음, 막 10만 원짜리 액세서리 사줘요. 생일에서 음, 선물했어 이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예를 음. 들어서 나영님 같은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모르겠어. 그래요? 음, 예를 들어서 쿨톤 같은 경우는 금목걸이를 끼면 너무 부각돼서 중국 음, 부자처럼 보여요. 근데 웜톤인데 실버를 치잖아요? 얼굴이 완전 센 노래 보여요. 그래서 액세서리 컬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여자친구한테 액세서리를 선물할 거면 첫 번째, 액세서리를 좋아하는지, 두 번째, 피부 톤이 어떤지, 그리고 취향이 어떤지 세 가지를 음,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센스 없는 남자분들이 액세서리를 선물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끼면 또 그렇게 돼서 싫은데 그걸 또 환불하니 그러고 막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싸게 싸게 싸게만 하면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가리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어떤 아이템이 매력적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많이 찾아보아요. 네, 많이 찾아보고, 많이 조사하고. 음, 자, 근데 이거를 할 때도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좀 본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이거 잘 팔리겠다는 제품이 안 팔렸어요. 근데 이게 팔리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팔려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이 대중들과는 좀 다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과 주관을 내려놔야 돼요. 자, 스마트 스토어 1페이지에 있는 제품 있죠. 거진 카이스트 애들이요. 그냥 서울대 의대 애들이에요. 완전 잘 나가는 아이들, 완전 잘난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쇼핑할 때는 이건 별로, 이건 좋네,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건 본인의 취향. 그거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 40명이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한 1페이지 중하단, 한 20, 30개 정도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가격대마다 뭐가 잘 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사실 조금 빡세거든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진 찍을 때 뿌이 이러잖아요. 영국에서 뿌이 하면 욕이래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프랑스랑 100년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 애들이 활을 이렇게 잘 쐈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잡아서 활을 못 쏴게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프랑스 전쟁할 때 영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네 손가락 자를 거야 이러고, 영국 애들은 내 손가락 안 잘렸는데 이 멍청아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이나 그런 데서 V를 하면 당황스러워한다 막 이런 문화적인 이해를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검색해보고 네이버 검색해서 블로그 글 몇 개 읽어보고 인스타 검색해서 그냥 사진 분위기를 보면 돼요. 근데 이때 전부 다 광고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글 말고 사진을 보세요. 사진의 분위기, 사진이 어떤 느낌인지. 글에서도 반복되는 단어, 인테리어, 무슨 우드톤 막 이런 거, 따뜻한, 포근한 막 이런 단어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 것만 보면 돼요. 안 그러면 광고에 휩쓸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린 배경 지식도 쌓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1페이지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셀렉을 하겠죠? 자, 한번 비교해봐요. 다른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키워드가 좋네? 오케이. 자, 소싱 사이트 가서, 아이템, 이거 팔리겠다, 저거 팔리겠다. 작등. 이거랑. 소비자가 이 키워드를 좋아하네? 하면서 그 키워드를 뭐 블로그, 유튜브 보면서 분석을 해요. 배경 지식을 쌓아요. 그 다음에 1페이지를 분석해요. 이건 이래서 좋아하고 저건 저래서 좋아하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셀렉을 하는 거랑 누가 더 팔릴 확률이 높을까요? 두 번째.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시험으로 치면 전자는 나 기본빵으로 간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친다.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 천재들은 잘 보겠죠. 근데 평범한 애들은 빡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뭐냐?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은 스타벅스랑 그냥 카페랑 차이가 뭐냐고 하면 뭐 브랜드의 충성도, 뭐 커피의 어떤 특별한 차별화 전략, 그 차원이 다른 CS 막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조금은 있겠지만 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스타벅스 왜 좋아해요? 그냥 뭔가 대중화돼 있고, 가기도 편하고, 가기도 편하고, 그런 점 때문에 좀 다양하고. 다양하고. 반대로 말하면 메뉴 다양한 개인 카페도 많고, 역 근처에 있는 다른 카페도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답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생각을 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대형 프랜차이즈라서? 대형 프랜차이즈여서? 자, 한번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놀 때 뭐 어떻게 노는지, 개인 카페를 갈 때는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개인 카페 갈 때는 좀 꾸미고 가는 거 같아요. 그죠? 왜 개인 카페는 꾸미고 할까요? 인테리어 이런 게 좀 많이 꾸며져 있어서. 지금 떠올리신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데이트? 아니면 뭐 그런 데에 좀 있는 그런 인테리어도 예쁜 그런 개인 카페죠.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그게 평균이 되긴 했는데 뭔가 공간이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좀 고급스러워요, 허접해요? 고급스러워. 고급스럽죠. 공간도 넓어요, 좁아요, 스타벅스는? 넓고. 넓죠. 그리고 쾌적하죠. 응.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영님이 말했던 것처럼 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타벅스는 뭐예요? 공간이 주는 편안함.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스타벅스에 대한 충성심, 뭐 스타벅스 CS가 철저하니 뭐 이런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진짜 소비자들을 봐야 돼요. 탁상 공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연님 그러면 대학생이신가요? 아니, 직장인. 직장인이요? 그러면 네. 만약 이거예요. 내가 직장인이라고 모든 직장인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성향과 취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아용품, 주방용품, 뭐 인테리어 이거를 하는 업체예요. 응. 그러면 팀장님, 부장님도 만약에 엄마들이 정말 잘한다면 주부로 이루어져야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왜냐? 주부보다 그 전문가들이 더 잘 보니까. 주부도 주부인 나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경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이거 내 취향으로 빠진 게 아닐까? 이거 좀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이트,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살펴보고 그리고 마켓 리서칭, 시장 조사죠. 응. 응. 1페이지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셀렉은 뭐 위탁 사이트에서 해도 되고 타오바오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더하기 배우면서 곱하기 배우면서 1차 함수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연습 삼아서 계속 시행착오를 좀 해봐야겠죠. 한 10대 번 정도는.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답답했던 거 풀린 거. 답답했던 게 풀리셨어요? 네.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굉장히 좀 막막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업에는 답이 없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응.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이 시행착오를 해보고 자기만의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다가 수익을 내시면 그렇게 해보면 좋겠죠. 자, 응.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일단 이거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좋네요. 그럼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만원 네. 특강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게 3년 전에 200만 원 받았던 강의를 네. 지금 만 원에 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커뮤니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요소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지금처럼 그냥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전 과제를 줘요. 네. 그리고 과제를 하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네. 있죠. 학창 시절에도 인터넷 강의만 들은 애들은 공부 잘 못해요. 실제로 풀어보고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주고 왜 잘했는지를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네. 그걸 만원 특강 때 해드릴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합니다. 근데 월요일? 제가 들어도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게 했어요. 아이템 셀렉 같은 어, 경우도 그냥 해보면 되고요. 어, 왜냐면 이게 엄청 자주 정규적으로 할 건 아니어가지고 업로드도 그냥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스토어가 없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고졸 백수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영님은 그 직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저는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스펙도 없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영님이 저보다 더 우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능력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영님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센스 있어서 수익 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끝까지 한 사람들이 수익을 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왜 빠른지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근데 사업의 속성을 뜨는 것들은 될 때까지 계속 해보고 연구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수강생 중에서 수익을 냈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센스가 있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끈기 있게 끝까지 하시던 제가 정말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억대 매출을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영님도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 유튜브나 그런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감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가 전혀 방향이 안 잡혔는데 그래도 좀 심각도 정리되고 좀 마음가짐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 도움이 되셨다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